네, 투자 알고리즘 시간입니다. 이번 주 중반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대표님하고 오랜만에 방송해요, 그렇죠? 네, 이런 좋은 날, 네. 2900선이 훅 네. 시도된 날 와서 다행입니다. 예. 맞아요. 네. 지금 2900선 돌파 대세 상승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 장중에 29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물론 맞고 떨어지긴 했는데 네.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연속적인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하나씩 키워드 열어서 체크해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미중 협상 수혜 반도체인가? 미중 협상 수혜가 반도체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장에서는 수급이 화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반도체 소부장단 그리고 반도체 투톱 전부 다 강합니다. 중국만 좀 원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한 협상을. 미국은 일단 히토류가 먼저고.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가 가장 큰 수혜주로 될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한 2900선까지 막 와서 와 이거 그러면 내 계좌도 괜찮을 텐데 하고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계신 분 계좌를 딱 열어봤더니 아직도 6만 원이야. 네, 그렇습니다. 6만 원이 못 가고 있고 6만 전자는 뭐 어디 뭐 무슨 껌 붙여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가고 있고요. 예, 그런 쪽에서 나머지 종목들이 더 힘내고 있는 이런 과정들 봤을 때 이게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미중 협상의 수혜로 인해서 반도체 쪽가 힘을 낸다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더 강하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쪽들인데 이게 제대로 좀 반응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아쉬운 모습들이죠. 그래서 아마 미중 협상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히토류 받고 예, 반도체 좀 열어주고 하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한국이 수혜일까요?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네, 한국이 수혜를 볼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맹점은 예, AI 반도체라고 하는 쪽, 그러니까 혹시나 H20보다는 좀 더 낮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뭐 얘기하는 게 B30 이 정도쯤 뭐 그거 승인 받아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건 GDDR7이라고 하는 쪽들이다 보니까 GDDR7 들어가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쪽들이 뭐냐? 심텍입니다. 예, 심텍 TLB 같은 패키지 기판 업체들입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들은 소캠 오랜만에 나왔죠, 소캠. 네, 소캠이라고 해서 이것도 엔비디아가 승인을 받은 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가장 먼저 승인받았습니다. 이것도 기판 쪽으로 간다 그러면 심텍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텍이 가장 강한 흐름들이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세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AI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뭘까라고 봤을 때 그만큼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네. 미중 무역 협상하고 있는 게 사실 반도체 우리나라 섹터에는 크게 모멘텀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만 보고 본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렇게 큰 영향보다 지금 그냥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사보자라는 뉘앙스가 크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수급과 함께 나오는 변화가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가장 큰 강점 안 올랐습니다. 쌉니다. 이런 강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들은 인정. 하지만 이를 통해서 지금 AI 시대에 한국의 디램 업체 그리고 또 메모리 업체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네. 이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장 가까운 업체는 SK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싶고 또 두 번째. 그럼 여기 반도체 쪽들이 다 지금부터 이제 끝나느냐라고 계속 가느냐라고 봤었을 때 네. 그러면 해결되지 않은 반도체 품목 관세 아직 대기하고 있죠. 반도체 지원법 관련된 것들 대기하고 있죠. 거기다가 또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또 중국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동안 디램 사느라고 우리 돈 많이 썼어. 우리가 자급자족할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밑에서 좀 빠르게 돌아오는 실정이죠. 이런 걸 봤을 때 디램 업체들 중심인 한국이 가야 될 길은 뭔데 아직은 거기에서 적합하게 와 수혜다라고 보기에는 생각할 게 좀 많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품목 관세를 저희가 또 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증시가 너무 페스티벌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관세를 좀 까먹고 있었네요. 만약에 내일 미증시에서 막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가도 네. 국내는 영향받을 일이 딱히 없을까요? 아니면 같이 아니죠. 조금 더 갈까요? 그런 건 이제 수급 때문에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보통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네. 이제 기업의 체력과 이제 앞으로 전망과 거기다 수급까지 같이 받쳐줘야 강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따는 좀 약한데 수급적인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를 안고 가는 정도. 네. 요게 요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반도체에서 진단해봐야 될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인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계좌를 열었는데
아니 코스피가 이렇게 좋은데 삼성전자 이거밖에 안 올랐어? 하실 거거든요.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라고 하십니다. 그럼 결국 지수가 더 오른다라고 봤을 땐 이번에는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가 좀 주도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좀 하이닉스 쪽을 따라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게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를 최근에 패턴을 보게 되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다 음봉입니다.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침엔 셌다가 차익 매물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 쪽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시원시원한 복이 안 나오고 있죠. 네. 계단식으로는 쭉 움직이고 있지만 고민을 하게 만드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쪽에서 아마 삼성전자가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그러면 안 가는 거야? 이제 끝난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면서 패시브적인 자금들이 외국인 쪽에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계속 또 관심은 높아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삼성전자 공격적으로 사야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차라리 그래요? 예 그냥 시장 올라가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게 되면 보이는 가능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럼 아니, 너무- 푸톤 말고. 너무 이제 네.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예, 근데 그럴 그래서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저는. 재밌습니다. 네. 왜냐면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 거니까. 네. 소부장단은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 뭐 중국 이슈가 그렇게 딱히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뭐 이수페타시스도 10% 급등하고요. 네. 그동안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조금 눌려있던 소부장들이 뭐 키 맞추기로 올라오는 건지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단기예요? 세부적으로 네. 시장에서 지금 부각받는 섹터들이 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디판 업체 쪽에서도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 네.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보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못 간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자를 받고 되게 무겁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두산이 저만큼 가서 그러니까 특히 CCL이라는 것들 부각받기 시작하면서 지주사다, CCL이다 이걸 가지고 좀 주가가 저만큼 갔었는데 네. 같이 동반적으로 가도 됐을 텐데 거기다 증자를 해두다 보니까 무거웠었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부각을 받다 보니까 이런 상태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세트죠. 그러다가 AI 반도체 쪽에서 수혜를 본다라고 하는 그나마 직접적인 수혜, 두산, 이수페탈시스, 파미셀 정도 이 정도가 다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반응을 받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시장은 그래도 이 체력 대비해서는 조금 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쪽들이 이제 또 몇 가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리노버 움직이건 있죠. 그건 이제 AI 기기가 좀 더 발달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모바일 쪽에서 강점이 있다라는 쪽들과 함께 또 요즘에 강한 거 ENF 테크놀로지 강합니다. 그리고 또 월덱스 이런 회사들은 소재 쪽에서 그래도 꾸준히 나가고 있었는데 너무 시장이 못 알아주는 거 아니야? 코미코까지 있네요. 예, 이런 종목들은 특성이 조금 있는데 거기 이제 소재 쪽 관련된 쪽에서 좀 개별화된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중국 반도체 쪽에서 성과 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회사가 SNS텍입니다. 네. 중국은 지금 EUV를 하고 싶은데 막혀 있죠. ASML이 미국이 딱 눈 뜨고 있다 보니까 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뭐 DUV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들어가는 또 포토마스크 쪽의 강점은 SNS텍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좀 연결되고 있고 그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맞다라고 하고 있고 작년처럼 뭐 반도체가 강세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세다 보니까 소부장은 훨씬 더 강했거든요. 그런 현상이 안 나옵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 쪽에서 다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딜의 모팡들이 그만큼 AI 반도체가 부각받는 시점에서 그렇게 같이 강하진 않다. 그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처럼 다 같이 손에 손잡고 반도체 종목에 다 가는 게 아니다. 네. 이슈별로 조금 더 독보적인 종목들이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목 말씀 주셨거든요. 뭐 그 중에 딱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까먹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신텍, 그 SNS,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코미코. 저런 쪽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실적 대비해서 조금 좀 덜 갔다는 게 월덱스 같습니다. 월덱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날 또 움직이죠. 예,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일단 실적 갖고 있는 체력 대비해서 좀 부각받을 거 없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시각도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키워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정책 수혜주 순환매이냐. 많은 정책들 가운데서 이제 최근에 집중받는 쪽은 뭐 코인 관련주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집중받고 있고 웹툰도 어제 강했고 오늘은 또 태양광이 올라옵니다. 이 중국의 태양광 패널 우회 수출하는 거 다 막겠다. 관세 3,500% 부과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하나솔루션이 막 급등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정부가 또 신재생 에너지에 우호적인 입장이니까 태양광 에너지 쪽은 지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조급해져요, 마음이 다시 막 이렇게 급등하니까. 원래 주가 올라가게 되면 네. 마음이 동합니다. 아, 나 없는데, 조정받았을 때 살 걸, 이런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 다 사게 되면 계좌는 거의 다이소가 되는 거죠. 네. 그럴 필요보다 이제 네. 생각과 이제 내가 이걸 지금이라도 따라갈까 하는 관점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일단 뭐 나왔던 얘기들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동남아 우회 수출 관련된 쪽들은 미리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맞아요. 나온 얘기 재탕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 그런데 약간 시장이 오늘 뭐 갈까? 근데 이거 갈까? 하다 보니까 거기 같이 동참되는 분위기고 또 두 번째는 정부 정책들 뭐 다 예고가 됐던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라인업이 됐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전부터 나오는 게 뭐 대명에너지, SK 이터닉스 이런 쪽들은 거기에 딱 바싹 붙어서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던 모습들이고요. 게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게 한국은 그렇다고 지금 정책적인 쪽으로 이제 재생에너지가 좀 강세 쪽으로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글로벌이 대세냐? 재생에너지가 글로벌 대세인가요 지금? 아니죠. 원전이 아직은요. 대세죠. 원전 아니면 또 화력 발전 쪽이 좀 더 강합니다. 지금 네. 분위기는요. 당장 지금 여기서 뭘 플랜트를 지어 전력이 모자라니까 지어라고 하게 되면 빠른 시일 안에 성과낼 수 있는 게 LNG가 더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그쪽으로 더 많이 가 있는데 한국은 약간 이제 정부 정책의 성격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반응한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단기 모멘텀 강화될 때는 강화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걸 따라갈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는 머스크가 네, 테슬라의 맞아요. 머스크가 지금 법안 IRA 수정 법안 관련된 쪽에서 저거 통과되지 않도록 반대 쪽에서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한테 유리하죠. 네. 가장 그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좀 이렇게 돌아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기차, 태양광 이거 보조금 왜 다 빼지? 그러다 보니까 좀 삐진 머스크 형님이죠. 그런 쪽에서 그렇게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또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태양광 업체들은 또 수혜겠죠. 네. 법안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커진다라는 것들도 염두를 하시지만 쫓아가야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쫓아가진 말자. 네. 지금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장기 추세적으로 너무 좋아서 업황 자체가 좋아서 들고 가자라고 하면은 가겠는데 업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뭐 정치적인 문제도 얽혀 있고 IRA 수정 법안 이슈가 아직 좀 있어서 리스크가 태양광은 일단은 단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세 에너지인 원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보셨습니까? 오늘도 외국인이 삽니다. 드디어 5만 원. 5만 원 돌파했고요. 네. 좀 닭살을 약간 돋았는데 이렇게 잘 갈 줄 몰랐어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의 일반적인 특성이죠. 네.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쉬워요, 아쉬워. 네. 원전은 아직 기회 있습니까? 기회는 항상 있었죠.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아마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서 나온 변화들도 전력망 관련된 쪽들은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물론 오늘 미국 시장의 SMR 그리고 또 오클러 모두 다 밀렸어요. 밀렸는데 오늘 우리 주가는 왜 가죠? 라고 하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이것도 반수급적인 부분들 이게 같이 들어와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부분에서 원자력이 이제 미국에서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미국은 이제 설계 쪽에 강점이 있고 어떤 라이센스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걸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막상 일은 누가 할 것입니까? 네. 소가해야 되겠죠. 소가 해당되는 쪽들은 즉 주기기나 관련된 밸류체인들을 갖고 있다라는 쪽들은 우방 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 동맹국 쪽 그렇게 되면 일본의 뭐 히타치나 아니면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강화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또 이렇게 되면 5만 원대 쫓아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어차피 추세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좀 눌린 목들 나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좀 확대되는 과정들 보게 되면은 결국은 다 수혜가 또 나올 수 있겠다라는 네. 쪽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이랑 진짜 정반대 의견이세요. 태양광 길게 볼 거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원전은 오히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니까 눌림목에 사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정책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잖아요. 네. 증권, AI, 소프트, 뭐 지주사, 오늘은 신재생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이게 순환매 사이클이라면 또 다음 주에는 또 다시 뭐 증권 AI가 매기가 쏠릴 수도 있고 이게 순환매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정책이 강해서 오르는 거라면 단기발로 올랐다가 끝날 수도 있는 섹터가 있잖아요. 네.
일단 지금 정책 수혜주 안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줄 수 있는 섹터가 어딘가요? 일단은 정책 테마주를 매매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네. 가장 신선한 걸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다 안 신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한 신선한 번씩 게 올랐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구체적인 정책들 만약에 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뭐 화를 냈다든가 이거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좀 다 같이 긴장하면서 그쪽으로 또 집중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예산 편성이 추경이 됐을 때 거기서 또 집중이 되는 섹터들 이런 것 쪽으로 좀 더 압축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돈 되고 관심이 높고 근데 이왕이면 신선한 거 그런 쪽으로 아마 정책 테마는 계속 또 강화되지 않을까. 그럼 거기에 뭐 그걸 그럼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한다고 보다도 이제 국무회의 나오는 이제 이런 내용들 보고 시장에서 반영되는 거 보고 초기에는 따라가도 됩니다. 처음에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게 부각받는다 그런 거 머니투데이에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앵커님 다 하시고 네, 이런 거 다 체크하시면서 보시게 되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돈이라는 얘기는 정부의 예산이 네, 예, 네, 그렇게 네. 되기 시작해야 강한 테마로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들 봐 가시면서 대응하시게 되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이 추세에서 저는 여전히 길게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증권 지주사 이쪽들은 잠깐 주춤한다고 뭐 내일 국회에서 본회의 해요, 한다고 네. 하더라도 예, 약간 세론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길게 보는 섹터가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 지수사. 자, 다음 키워드는요. 다시 날아오른 바이오인데요. 오늘 알테오즈를 드디어 40만 원을 좀 장중 돌파했습니다. 계속 마에 40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거 뚫었다는 거 의미 있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의미는 있죠. 단기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계속 갈 것이냐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피 이만큼 갔는데 코스닥은 좀 못 갔어요. 그러면은 코스닥도 좀 힘을 내야지라고 하는데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 펼쳐보게 되면은 그래도 바이오가 대부분입니다. 네. 바이오가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이 힘을 내야 코스닥이 간다는 얘기겠죠. 2차전지가 힘낸다?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바이오주의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가 있겠고 게다가 뭐 많이 얘기하시는 바이오 USA 이쪽에 대한 성과가 좀 조금이라도 나온다. 또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탄력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는 근데 바이오는 바이오 섹터가 다 가는 것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함께 플랫폼에 강점 있는 기업들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에선 약가 인하를 하고 있는데 약가 인하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 신약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럼 약가 인하가 그 대상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플랫폼과 결합해서 새로운 약물 쪽으로 약간 선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는 또 FDA에서 신약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 보시는 건 더 지금은 나쁘지 않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관련 종목들 보자. 근데 많잖아요. 저희 우리나라 좋은 플랫폼 기업들. 네. 어디가 제일 좋아요? 딱 세 개밖에 안 떠올리는데 일단은요. 예, 알리에 알테오젤, 리가캔바이오, 에이빌바이오. 네. 다 한 번씩 그래도 라이센싱하고 크게 했던 기업들이고 나 한 자리 할 수 있어 라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까지 해서 이들 회사 쪽에서 라이센싱하고 한두 개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요. 되면은 오히려 그게 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겠죠. 네, 이 세 가지 종목들 하반기에 일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 조금 더 눈 크게 뜨고 지켜보죠.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겠습니다. 조용히 강한 자동차, 현대차 그룹주 최근에 질주 중이고요. 그 현대 모비스 지분 갖고 있는 기아까지 같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주주 환원 기대감 때문에 아닌가, 지배구조 개편이랑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세 리스크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자동차주 매력인가요? 일단 자동차를 볼 때는 딱 그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싸다. 가격이 싸다. 가격 저평가다. 네. 그런 쪽에서 출발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만약에 하반기까지 내년까지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이건 기대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일단 금리가 떨어져야 되겠죠. 예, 그런 쪽에서 관세 부담도 아직까지 있고 근데 아마 그래도 만약에 다들 그 관세와 함께 좀 부정적인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더 선전을 해야 될 텐데 미국 기업마저도 아직 자신감을 크게 못 내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관세를 통해서 현대차가 그래도 엘레베마 공장 쪽에서 조지아 공장 쪽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북미 쪽에서 다른 쪽들이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가 올라간다. 그것도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네, 남들 다 못하는데 그 중에서 다 못하지만 나는 조금 더 잘한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쪽에 대한 재부각은 나올 수는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실적에 대해서 성장이 아니라 저평가에 대한 회복들. 두 번째는 지배구조 개편이죠.
아직까지 10대 그룹사 중에서 현대차 그룹만 제대로 순환 출자해서 해결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아, 네. 그것도 약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그냥 다 됐고 현대모비스만 사면 돼. 그러다 보니까 현대모비스가 강한 거죠. 아. 네, 그런 쪽의 흐름들인데 뭐 그건 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부품주 중에서도 지금 같은 논리 그렇게 싼데 자사주 좀 갖고 있고 그러면 그것 좀 처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상법 개정에 관련된 얘기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쪽을 통해서 주주하는 기대감이 조금만 더 붙여주는 기업들 이거는 언제든지 붙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어디예요? 모토닉 네, 그런 회사들 아주 작은 회사지만 시가총액 뭐 2천억대 있는 회사들이라도 싼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파악하시면서 그거는 또 머니투데이에서 불러주시면 또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비공개예요? 네? 비공개. 공개는 한 적이 있습니다. 모토닉 같은 회사도 말씀을 드렸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동차에 대한 힌트까지 얻어봤네요. 지금까지 레몰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